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환상과 마법의 세계에서 로이드라는 아이가 토끼를 잡으려 하지만 토끼는 그저 그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토끼는 마침내 로이드를 발판 삼아 도망칩니다. 로이드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토끼를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로이드에게는 큰형과 같은 쇼마가 손에 토끼를 들고 숲에서 나타납니다. 로이드는 형을 보고 기뻐서 그의 품에 안깁니다. 알고 보니 쇼마는 마을 밖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었고 로이드는 빨리 자신도 외부 세계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쇼마는 로이드에게 기념품으로 책을 건네주고 로이드는 표지에 용 그림이 그려진 책을 기쁘게 받는다. 몇 년 후 로이드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인다.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자 한 여자가 안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 로이드는 그 여자에게 동쪽 마녀 말이냐고 묻는다. 로이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목적을 말한다. 로이드는 마녀와 함께 지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로이드에게 자기 집이 여관이 아니라며 다른 곳을 찾으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로이드는 자신이 곤륜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밝힌다. 마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로이드는 알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알카가 준 수정구를 꺼냅니다. 수정구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알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리는 즉시 그것을 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알카가 그녀의 주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알카는 로이드가 군 입대 준비를 위해 마리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알립니다. 마리는 질문하려 하지만 알카는 자신이 보고 있는 영상이 녹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이 말을 듣고 수정구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알카가 영상이 미리 녹화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는 심장마비가 올 뻔합니다. 마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로이드를 잘 돌보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습니다. 마리는 화가 나서 수정구를 집어들고 옷장 안으로 집어던지며 알카를 보잘것없는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마리는 로이드에게 묵을 방을 알려주고 로이드는 떠납니다. 로이드가 떠난 후 마리는 로이드가 사실은 착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알카가 옷장에서 나오자 마리는 겁에 질립니다. 알카는 로이드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로이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라고 말하면서요. 마리는 알카가 어떻게 방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다고 알카는 수정구를 통로로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떠나기 전에 알카는 마리가 비천한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작은 불행을 가져올 저주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저주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리는 주인님 비천한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리는 로이드가 이미 팬케이크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깨어납니다. 마리는 그에게 왜 군인이 되고 싶냐고 묻고 로이드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약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강하고 고귀한 영웅에 대한 책을 읽은 후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곤륜에서 아야미까지 오는데 6일이 걸렸다고 밝힙니다. 마리는 로이드가 아무런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정말로 뛰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미칠 뻔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약하다고 주장한다고요? 마리는 그가 몬스터를 만났는지 묻고 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거대한 메뚜기들과 몇몇 특이한 큰 동물들만 만났다고 합니다. 로이드는 마왕만을 몬스터로 여기고 거대한 메뚜기 따위는 몬스터로 치지 않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이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대한 메뚜기들은 사실 몬스터이며 그는 그것들을 아주 쉽게 제거합니다. 로이드는 또한 자신이 기본이라고 부르는 루운을 사용하는데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로이드가 간단한 룬이라고 부른 그 룬을 배우는데 그녀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마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해 그녀를 벽에 부딪히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거대한 도끼를 든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녀가 벨트 공주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그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거대한 메뚜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방역하려 하지만 메뚜기는 날갯짓의 바람으로 그녀의 무기를 빼앗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로이드가 나타나 한 방에 메뚜기를 처리합니다. 그는 태연하게 메뚜기를 들고 내던집니다. 로이드가 떠나려는 순간 소녀가 그를 불러 세우며 자신을 셀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날 아침 해제 주문을 걸어둔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줍니다.
로이드도 자신을 소개하고 떠납니다. 그날 밤 셀레는 집에 돌아와 갑옷을 벗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마법의 허리띠가 감겨 있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허리띠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허리띠 저주 때문에 오랫동안 수치심을 느껴왔습니다. 셀레는 허리띠 때문에 로이드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녀는 허리띠를 뜯어내려고 애쓰고 놀랍게도 허리띠가 풀립니다. 로이드가 엄청난 힘으로 저주를 풀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셀레는 기뻐하며 로이드를 운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군사학교에서는 콜린과 미르토한 두 장교가 쌍안경으로 군 입학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르토아는 유대인들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왕국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주가 몇 년 동안 실종된 상태이며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은 한 팔을 잃은 용병 소녀 리오 플레빈이며 그녀는 군에 입대하면 모든 잘못이 묵과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거대한 도끼를 든 남자 앨런 토인 레이도케인이며 그는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셀렌도 시험을 보러 왔고 모두들 그녀가 머리띠 없이도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셀렌은 멀리서 로이드를 보고 재빨리 달려가 그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곧 모든 지원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준비를 한다. 마리와 알카는 모두 로이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험 결과 발표 중에 메토안과 콜린은 로이드의 시험 결과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기 시작한다. 리오와 셀레는 대기실에서 로이드를 찾을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다. 콜린은 새로 합격한 지원자들에게 5년 동안 실종된 공주를 찾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알린다. 로이드는 자신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미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는 웨이터와 보조를 구하는 식당을 보고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도착을 알립니다. 바로 그때 주인인 크롬이 식료품 저장실에서 나타납니다. 크롬은 로이드를 공격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합니다. 크롬은 로이드의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신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크롬은 전직 왕실 경비대장이었지만 공주가 자신의 감시에 실종된 후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로이드는 크롬에게 보조 일자리를 지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리와 청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크롬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로이드는 크롬을 위해 리조또 요리를 준비합니다. 크롬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즉시 로이드를 고용합니다. 크롬은 로이드를 감시하기 위해 그를 고용했습니다. 자신만큼 강력한 사람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원에서 콜린은 로이드의 시험 답안을 검토하고 그가 실제로 정답을 맞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대로 문자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콜린은 로이드를 면접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요구합니다. 면접관이 로이드에 대해 묻자 그는 로이드가 비를 부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콜린이 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로이드가 특별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는 집에 돌아와 알카와 마리에게 시험에 실패했다고 알리고 알카는 로이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몰라서 격분합니다. 그녀는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마리는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로이드는 두 사람에게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에게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애원하고 마리는 승낙합니다. 알카도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로이드가 저녁을 준비하러 간 후 알카는 마리에게 자기 방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로이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마리는 여전히 많은 힘이 남았으니 알카에게 왕국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왕국은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으며 왕은 누군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왕국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반 축제가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외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왕은 그날 전쟁을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권류는 인간의 다툼에 간섭할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문제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 마왕이나 대재앙과 같은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알카는 마리가 로이드를 왕국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로이드가 마을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에 알카는 마리에게 천한 할머니 저주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마리는 이미 경고를 받기 전에 천한 할머니에게 전화했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알카가 떠난 후 마리는 수정구를 가져다가 우물 안에 던집니다. 다음으로 레오와 미르토한이 크롬 카페테리아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르토한은 많은 사람들이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두 사람은 로이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크롬은 로이드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킵니다. 크롬은 미르토한에게 그 소년의 힘을 알고 있다고 알립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식당으로 돌아가던 로이드는 마리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리가 골목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앨런은 셀린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지만 마법 벨트가 공격을 막아내고 셀린은 그것을 로이드의 축복 중 하나로 셉니다. 로이드, 콜리, 레오, 그리고 미르토하는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셀린은 로이드에게 자신의 대신 앨런과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콜린과 미르토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앨런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자신과 온 힘을 다해 싸워달라고까지 합니다. 콜린과 미르토하는 앨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로이드가 앨런을 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나타나 로이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곧 로이드는 그 바람이 마리의 마법 때문이며 그녀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을 깨닫습니다. 크롬이 그 둘을 찾아내 바람, 마법을 알아봤다고 밝힙니다. 그는 마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이드에게 식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마리가 실종된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왕국을 돕기 위해 알카에게서 마법을 배우려고 잠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콜린은 미르토한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군대에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미르토한은 어릴 적 지오 제국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했고 왕국이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편 콜린은 셀린과 레오에게 로이드와 공주를 찾도록 지시합니다. 셀린은 레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마녀의 집을 알고 있다고 알립니다. 두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로이드가 문을 엽니다. 셀린은 로이드가 마녀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레오는 셀린이 로이드와 연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셀린을 놀립니다. 연인의 집도 모를 수가 있어. 몇 분 후 마리에가 집에 돌아오니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레오가 방문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공주 사진을 보여주고 마리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오는 닮은 점을 알아차리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마리는 그 둘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왕의 상태와 왕국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마리는 로이드가 대화에 끼어들려는 것을 알아채고 고의로 그의 나약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로이드는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갑니다. 그가 떠난 후 마리는 두 사람에게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그들이 찾고 있던 마리아 아잠이 공주임을 고백합니다. 마리는 로이드를 왕국의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고의로 그를 쫓아냈다고 두 사람에게 알립니다. 마리는 왕을 조종해온 범인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범인은 백성들이 공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레오와 셀레네는 돕기로 동의합니다. 마리는 지붕에 앉아 해방의 룬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알카가 나타납니다. 알카는 그녀가 로이드를 국정에 개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마지막 말을 영으로 끝맺게 하는 저주를 또 걸었다고 말합니다. 수정구슬을 우물에 던진 것에 대한 벌입니다. 알카는 마을에 돌아왔을 때 우물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에 레오와 셀레네는 공주를 찾고 있던 악당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악당들은 그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이 왕국의 평화를 위해 항상 한 가지 말을 한다고 밝힙니다. 그날 밤 늦게 알카는 로이드를 격려하기 위해 데이트를 준비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메뚜기들이 시장을 공격합니다. 이제 궁전에서 크롬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실 경비대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메르토한도 함께 있습니다. 메르토한은 크롬에게 갈 수 있다고 왕이 결정을 내린 후 그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크롬은 메르토한의 배신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왕국의 평화를 위해 그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메르토한은 부인하지 않고 왕국이 너무 약하며 유대 제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왕을 조종해 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레오, 셀레네 그리고 공주가 도착합니다. 그들을 지원해 온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나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메르토한이 왕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왕을 단지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은 그를 벽으로 내던지며 자신을 조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메르토한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풀어주었고 그들이 이제 왕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메르토한을 붙잡고 흑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왕은 왕좌의 방으로 향합니다. 레오, 셀레네, 그리고 크롬은 메르토한을 상대하기 위해 남고 마리는 왕을 뒤쫓습니다. 왕과 공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는 마리를 찌르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 마리는 로이드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왕에게 빙의한 존재가 악마 군주 아바돈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시장에서 로이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대한 메뚜기와 다른 괴물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그는 마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궁전으로 향합니다. 궁전 안에서 마리는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악마 군주라는 것을 빨리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로이드가 개입했다면 일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녀는 로이드와 알카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흥분합니다.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악마 군주가 그녀를 뒤쫓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에 로이드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앨런을 발견합니다. 괴물이 무서워서입니다. 로이드는 군인이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이며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로이드의 말 중에 괴물이 공격해오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웁니다. 로이드는 앨런에게 자신보다 강하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로이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로이드가 떠난 후 괴물이 소녀를 공격하려 하자 앨런은 용기를 내어 괴물과 맞서 퇴치합니다. 앨런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알카도 아바돈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큰 마법진을 소환하여 아바돈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편 레호, 셀레네, 크롬은 여전히 메르토한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일린이 메르토한에게 맞서며 그가 던지는 모든 공격은 셀렌의 허리에 두른 마법 벨트에 의해 막힙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로이드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메르토한이 로이드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메르토한을 밀쳐냅니다. 로이드는 메르토한에게 그의 능력을 칭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메르토한에게 닿기 시작하고 아바돈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단어를 잘못 말하면서 메르토한은 다시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로이드가 잘못 쓴 단어 하나 때문에 머토한은 다시 인간의 정신을 놓습니다. 로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머토한이 의상을 입고 취한 척 연기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능은 없습니다. 로이드는 머토한을 기절시키기 위해 머리로 들이받아야 했습니다. 마리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로이드는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로이드는 아바돈이 마리를 쫓는 것을 발견하고 개입합니다. 마리는 로이드를 보고 기뻐하며 전에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합니다. 로이드는 여전히 자신 앞의 사람이 왕의 의상을 입고 역할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는 로이드가 상황을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를 속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 손수건으로 왕의 얼굴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손수건으로 왕의 얼굴을 닦고 아바돈의 영혼은 즉시 왕의 몸에서 쫓겨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리가 알카가 건건고양이 저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이드는 시장에서 쇼마를 만나고 그를 껴안으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쇼마는 자신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아자미에 왔다고 밝힙니다. 로이드는 알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는 쇼마를 마주보려고 돌아섰지만
그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이드는 알카에게 쇼마가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알립니다. 나중에 우리는 무르타안이 배상을 위해 곤륜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알카는 그에게 마법으로 인해 1년 내내 자라는 밀밭을 보여줍니다. 이는 농사가 가능할 경우 식량원으로 작용합니다. 무르타아는 그의 마을이 기호 제국에 공격받은 후 곤륜이 구호물자를 제공했음을 깨닫습니다. 곧 로이드는 군대에 입대합니다. 알란이 자신의 감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로이드가 군대에 입대할 기회를 얻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알란은 괴물의 공격 당시 자신을 도왔던 로이드를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알카는 살렘의 허리에 감긴 마법의 허리띠를 보고 그녀가 어떻게 그 허리띠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허리띠는 신성한 짐승 브리트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착용자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 유물은 곤륜에 속한 것이며 알카는 아자미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어 놀랍니다. 며칠 후 로이드는 마리와 함께 성검 마을로 향합니다. 그 마을에는 바위에 꽂힌 검이 있는데 많은 강력한 사람들이 뽑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로이드는 그곳에 도착하여 아주 쉽게 검을 뽑습니다. 마을의 수장은 놀라서 로이드가 가진 그런 힘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수장은 검터가 마을 관광의 원천이었는데 사라졌다며 한탄한다. 마리는 복제품으로 검을 대체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곧이어 콜린이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60주술학원관의 학교 내부 대결을 위한 후보를 선발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며 아자미 군사학교는 지난 몇 년간 계속 패배해 왔다. 콜린은 그들을 연습장으로 데려가 강의한다. 마법에는 3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기회이고 두 번째는 마법석과 지팡이를 사용하는 전달체다. 마지막으로 그림과 글을 새기는 시길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반마법 인형이 제공됩니다. 콜린은 학생들에게 인형으로 연습하라고 합니다. 리오, 셀린,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인형의 마법을 사용하지만 인형은 쉽게 흡수합니다. 로이드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시험했을 때 인형과 울타리의 4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셀린은 콜린에게 치유 마법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리오, 로이드, 앨런도 치유 마법 수업을 받기 위해 합류합니다. 연습할 실험 대상이 필요했을 때 불운하게도 앨런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셀렌은 시간 낭비 없이 앨런의 사타구니를 차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회복 마법이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리는 커피를 마시다가 2명의 소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을 미나와 필로키노네라고 소개합니다. 2 사람은 자매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리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로이드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나는 로이드에게 강력한 회전 발차기를 날리지만 로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발차기를 받아냅니다. 로이드는 사진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곧바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미나는 로이드가 자신의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낸 것에 놀라며 그를 주인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이드와 함께 장난스러운 짓을 시작하고 싶어하고 마리는 곧바로 자매들을 내쫓습니다. 로이드는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지만 3시간 안에 나을 거라고 밝힙니다. 로이드의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마리는 그것에 빨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로이드는 저녁을 준비하러 가고 알카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마리가 자신 없이 로이드와 함께 성검 마을로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그녀를 나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쇼렌에는 육중의 교장인 롤이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 경연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롤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료도 어딘가에서 롤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오를 찾으라고 기논의 자매를 보낸 사람은 롤이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 료의 기분이 바뀌었고 전처럼 활발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는 마리에게 조언을 구했고 마리는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로이드는 료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리오는 놀랐지만 그와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로이드는 료에게 왜 갑자기 기분이 바뀌었는지 물었습니다. 한편 쇼리는 질투심과 2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그들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리오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롤도 같은 고아원에 있었다고 밝힙니다.
롤은 마법을 쓸 수 있었지만 리오는 왼팔 때문에 사실상 무능했습니다. 어느 날 롤은 미스릴 의수를 가지고 고아원에 옵니다. 리오는 롤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롤은 그녀의 마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수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롤은 료에게 성검을 뽑는 것을 돕게 하려고 했지만 료는 결국 도망쳤고 그 이후로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롤은 료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리오는 또한 로이드에게 그 의수를 뺄 수 없으며 그 이후로 자신의 마법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알립니다. 쇼레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쇼레네는 료를 격려하며 모든 친구들이 료의 편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2학년 학생 마코나는 로이드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필로에게 도전하지만 필로에게 쉽게 패하고 수치심에 휩싸여 떠납니다. 마코나는 마리의 집으로 가고 두 사람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는 마코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로이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바로 그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마코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섭니다. 후의 비를 맞으며 우는 그녀를 쇼마가 위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코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을 훔쳐갔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곧 로이드가 이제 마리가 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회 당일 롤은 우승자가 성검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롤이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콜린은 아자미 군사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로이드를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앞서 로이드에게 그가 너무 강해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롤에게 질 수는 없었습니다. 심판은 그들에게 경기 규칙을 알려주고 첫 번째 경기자들을 호명합니다. 필로가 셀린과 싸울 예정입니다. 필로는 마법 발사체로 셀린을 공격하지만 벨트가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셀린은 벨트를 사용하여 필로를 붙잡고 무장 해제시킵니다. 셀레네는 신체적 공격이 허용되지 않아 실격되었습니다. 이로써 로쿠주가 토너먼트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 미나와 로이드입니다. 미나는 로이드의 머리에 물 구체를 만들어 질식시키려 하지만 로이드는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미나는 좌절하고 로이드 주위에 물의 벽을 만들지만 로이드는 마법을 자폭시켜 미나를 탈락시킵니다. 로이드가 이 라운드의 승리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최종 결승 진출자는 리오와 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롤은 리오의 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그녀의 의수를 제거합니다. 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리오가 마법 주먹을 날려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다른 팔에 마법석을 심어두고 치유 마법으로 숨겼다고 밝힙니다. 리오는 마법석에 남은 힘을 이용해 롤을 쓰러뜨립니다. 3전 2선 승제로 아자미가 토너먼트 우승자로 선포됩니다. 나중에 롤은 필로에게 마리로부터 성검을 회수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필로는 마리의 집에 도착하지만 알카가 건저주로 고통받고 있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필로는 집에 들어가 바닥에 있는 수정구를 봅니다. 그녀는 마리가 그 구슬을 관문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메리와 다시 만나고 싶으면 로이드가 검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깁니다. 로이드는 집에 돌아와 쪽지를 발견하고 롤이 메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앨런은 만나는 장소로 서둘러 갑니다. 필로는 로이드가 검을 가지고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 결투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로이드는 필로가 완고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닫습니다. 그는 필로와 싸우는 동안 앨런에게 검을 맡깁니다. 바로 그때 로이드는 그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팔씨름을 제안하고 필로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로이드의 할아버지 피리드가 마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필로 역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까지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국 로이드가 승리합니다. 미나는 현장에 합류하여 검을 회수하러 온 롤의 고해 조수를 처리합니다. 필로는 로이드를 자신의 적수로 여기며 그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탑에 있는 롤은 자매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여 수정구를 파괴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수정구에서 알카가 나타나고 자신의 앞에 있는 낯선 얼굴을 보고 격분합니다. 알카는 마법으로 그녀를 강에 던져버리지만 앨런은 그녀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다음으로
롤이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의 임무의 목표는 검을 손에 넣고 알카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셀레네가 우울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그녀와 로이드의 모든 데이트 계획이 가족의 호출로 인해 엉망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교는 주요 방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두 계획을 세웠습니다. 셀레네는 로이드와 함께 있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레오 또한 로이드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로이드는 집에 돌아와 마리와 알카가 방학 동안 누가 로이드와 함께 갈 것인지 다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로이드는 둘에게 크롬으로부터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얻었다고 알립니다. 호텔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크롬의 추천으로 로이드가 당분간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알카와 마리는 그래도 호텔에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로이드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어서 로이드는 호텔에 도착하여 주인인 코바를 만납니다. 코바는 크롬이 보낸 사람이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코바는 자신도 예전에 왕립 근위대 장교였다고 밝힙니다. 코바는 호텔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크롬을 통해 정부에 연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크롬은 로이드를 도와주도록 보냈습니다. 코바가 자신이 고용한 선배 직원을 로이드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키루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먼저 들어왔으니 로이드의 선배라고 빠르게 말합니다. 로이드의 업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키쿠는 그에게 호텔 청소를 시킵니다. 그녀는 로이드를 괴롭히고 싶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로이드는 호텔 청소를 끝냅니다. 키쿠는 눈을 의심하고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할 때 로이드는 채광창까지 청소합니다. 어디든 반짝반짝 깨끗하고 코바 자신도 놀랍니다. 키쿠는 코백에 로이드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묻지만 코바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코바는 로이드에게 제복을 주고 중요한 고객이 온다고 알립니다. 코바는 고객이 늘 만족하는 편이 아니라서 로이드에게 접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곧이어 고객인 스러닝 경이 호텔에 도착합니다. 스러닝 경은 방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사이프러스 나무 숲을 바라봅니다. 로이드는 이를 계기로 그와 대화를 시작하고 나무에 대해 아는 로이드를 세우러닝 경은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날 밤 스러닝 경이 키쿠와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키쿠는 귀족을 위해 비밀리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러닝 경은 호텔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을 언급하며 숲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트렌트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런은 어떤 영주가 아들의 결혼을 주선하려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 영주는 트렌트를 사들여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기에 트런은 그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트런은 키쿠에게 마물연구소에서 마왕의 묘목기라 불리는 트렌트 묘목이 도난당했다고 알립니다. 떠돌이 상인이 그 묘목을 이 지역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묘목은 기생성 식물로 동물과 인간을 이용해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숙주의 신체 능력이 크게 증폭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키쿠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로이드를 떠올립니다. 코바는 로이드의 몸에서 트렌트를 몰아낼 약초 혼합물을 키쿠에게 줍니다. 키쿠는 로이드를 찾아 그 혼합물이 든 차를 먹이려 하지만 코바가 나타나 그녀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코바는 차를 맛보고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코바가 더 질문하기 전에 키쿠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다음 날 로이드는 바디 마사지를 요청한 방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레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오는 휴가를 위해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오는 로이드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마사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셀린과 아버지가 호텔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셀린의 결혼을 주선했다는 말에 셀린은 도망치려 합니다. 셀린은 로이드가 아니면 아무하고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셀린과 결혼시키려는 사람은 알란입니다. 삼콩군은 알란의 아버지입니다. 호란에서 스런인 셀린, 그리고 아버지는 알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린은 알란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두 놀랍게도 로이드가 예비 신랑으로 소개됩니다. 셀린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주저없이 로이드를 방에서 끌어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 아침 앨런이 아팠고 그래서 트런인이 로이드를 자신의 아들로 행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셀리는 그들이 데이트를 통해 혼수 상태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로이드는 동의했습니다. 이 여자는 로이드와 함께할 기회만 노리는군요. 로이드와 셀린, 그리고 레오는 또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던 중 쇼마가 셀린이 미리 주문해둔 폭발물이 실린 마차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앨런과의 결혼을 강요당하면 모든 것을 불태울 작정이었습니다. 쇼마는 배달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 후 로이드와 셀린은 데이트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키큐는 그들을 미행하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셀린이 그들에게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키큐가 움직입니다. 키큐는 로이드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안하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키큐는 약물을 꺼내 그의 온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트렌트가 그의 성기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의 성기를 만지려는 순간 셀린이 돌아와 그녀를 넘어뜨립니다. 로이드 몸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 셀린은 함께 뜨거운 목욕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목욕 중에 레오도 도착합니다. 로이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알카, 마리, 그리고 퀸나인 자매들이 도착합니다. 자매들은 이제 왕국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로이드와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밝힙니다. 자매들은 왕국으로부터 의식불명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함께 목욕을 하는 도중 알카가 우연히 로이드의 몸을 보게 되고 셀레네는 벌로 그녀를 숲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숲속에서 키큐는 트러닌의 비서 미노키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트리엔트의 숙주라고 밝힙니다. 그는 트러닌의 경솔함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벌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촉수로 키큐를 붙잡습니다. 스러닌의 조수는 이제 상사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복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힙니다. 바로 그때 알카를 찾던 로이드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로이드는 미노키를 보고 코스튬으로 여깁니다. 스러닌의 조수는 분노하며 자신이 이제 힘으로 가득 차 있고 로이드가 보고 있는 것이 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여러 개의 나무 괴물을 풀어놓지만 로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제거합니다. 미노키는 더 강해지기 위해 영양분이 필요해서 로이드가 그의 부하들을 처리하는 동안 사람들을 먹어치우려 호텔로 향합니다. 한편 스러닌과 셀레네의 아버지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러닌은 미노키가 그의 몰래 셀레네의 아버지와 거래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돌연변이 미노키가 그들 뒤에 나타나 트러닌을 공격하려 하지만 로이드의 친구들이 나타나 트렌트와 싸웁니다. 공격 중에 자네가 셀레네의 아버지 위에 떨어지고 셀레네는 아버지를 잔해에서 꺼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앨런은 눈을 떠 파라다이스의 위기를 목격합니다. 리오는 셀레네가 이전에 산 폭탄으로 이 트렌트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앨런은 그녀와 손을 잡고 폭탄으로 미노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키나닌 자매들은 괴물을 집어삼킬 물 괴물을 소환하고 료는 다이아몬드 가루로 괴물을 얼립니다. 그들은 곧 트렌트의 핵심을 파괴하지 않는 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셀레네는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정략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셀레네 아버지를 덮칠 자네가 또 떨어지려는 순간 로이드가 간발의 차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네 아래에서 셀레네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그러자 마리가 로이드에게 괴물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이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로이드는 괴물이라는 말에 처음엔 얼어붙습니다. 지금까지 퇴치해온 거대한 메뚜기들을 괴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녀는 분명 나를 놀리는 겁니다. 로이드는 그것들을 유난히 큰 동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로이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미노키를 공격합니다. 단 한 방의 나무 주먹으로 트렌트의 몸을 부수고 코어를 빼냅니다. 그는 핵심을 파괴하고 트렌트는 즉시 쫓겨납니다. 평소에도 가볍게 제거해 왔던 것들이 괴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드는 마침내 괴물을 물리쳐서 기뻐합니다. 이후 쇼마가 알카를 죽이려는 남자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쇼마는 알카를 숲속에 묻지만 그녀는 탈출합니다. 알카는 불멸의 존재이며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음날 아침 셀레네의 아버지는 딸을 로이드에게 맡기며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쇼마는 자신이 일하는 수라는 남자에게 마코나를 데려옵니다. 마코나는 복수를 원하며 그에게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두 가지 약을 받습니다.
그녀는 약을 마시고 돌연변이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곧이어 로이드와 그의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던전에서 발견된 거대한 뱀을 처치하는 것을 돕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한편 알카는 수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수가 던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마리와 함께 던전으로 날아갑니다. 로이드와 그의 친구들 또한 던전에 도착했습니다. 셀레네와 필로는 레오를 따로 불러 로이드를 사랑하는지 질문합니다. 신문 도중 그들은 동굴에서 큰 굉금을 듣고 그것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거대한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골칫거리이자 불멸의 존재인 곤륜의 수장이 동굴 안에 추락했습니다. 험난한 착륙 후 알카는 마리에게 자유롭게 떠나라고 말하고 마리는 혼자서 계속해서 자신의 탐색을 이어갑니다. 마리는 돌아다니다가 촉수들이 가득한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고 마코나가 트렌트임을 알게 됩니다. 마코나가 트렌트 기생충과 합쳐진 것을 보고 마리는 놀랍니다. 마코나는 로이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마리를 촉수로 붙잡고 간지럽히고 싶어져 합니다. 로이드가 방에 들어와 마콘에게 마리를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로이드는 강화된 마코나를 상대로 고전합니다. 싸움 중에 로이드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마코나는 그들을 해치려 한다. 이 때문에 로이드는 마코나에게 더욱 거세게 맞선다. 격렬한 싸움 끝에 그들은 동굴의 다른 층으로 떨어진다. 마침내 로이드는 마코나를 붙잡고 돌려 동굴 밖으로 내던진다. 로이드의 친구들이 훌륭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는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붉은 뱀이 있다. 알고 보니 그 뱀은 로이드를 알고 있었지만 로이드는 뱀을 몰랐다. 뱀은 동굴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격렬한 싸움 때문에 깨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뱀은 자신을 브리트라라고 소개하며 그는 곤륜의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마법의 인장을 보호하고 알카의 힘을 유지합니다. 알카가 한때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여 브리트라의 등에서 일부분을 잘라내어 앞치마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실패하고 그것을 벨트로 만들어 헐값에 팔았고 나중에 셀렌의 아버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마콘에게 트렌트 기생충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수가 나타나 자신이 책임자라고 밝힙니다. 알카도 슈퍼걸처럼 방에 뛰어들어오고 브리트라를 보고 놀랍니다. 수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은 브리트라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밝힙니다. 브리트라를 제거하면 알카는 약해지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뱀을 공격하여 심장을 뽑아낸다. 브리트라는 녹아서 사라진다. 알카는 격분하여 수의 쪽으로 돌진한다. 수는 알카의 공격이 약할 것이라고 믿기에 움직이지 않는다. 강력한 일격이 그의 얼굴에 꽂히자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는 브리트라의 힘이 알카의 몸에서 사라졌어야 하는데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허리띠에서 브리트라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의 영혼이 벨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셀레네의 허리띠로 들어갔습니다. 수는 재빨리 포털을 이용해 방에서 탈출합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알카의 수정구를 이용해 동굴 밖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날 밤 늦게 로이드는 쇼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준 책의 주인공, 이름이 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다음으로 국왕은 주 제국으로부터 두 나라 간의 친선 경기를 개최하여 서로에게 악감정이 없음을 보여주자는 공식 요청을 받습니다. 국왕은 앨런을 선수로 선택하지만 모두 로이드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로이드와 친구들이 쿤룬으로 여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셀레네는 자신이 준비한 결혼 서류에 로이드의 가족들이 서명하게 할 작정입니다. 리오는 귀중품을 얻어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필로는 그저 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방문의 주된 목적은 브리트라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마을로 이어지는 포털에 도착하고 알카는 문지기 이우그를 부릅니다. 이우그는 드워프 왕족이며 알카처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포털에 들어가고 그것은 그들을 곤륜으로 바로 데려갑니다.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에 약간 실망합니다. 쿤룬에는 금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괴물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 곳으로 이동할 때 대포를 이용해 자신들을 발사하기까지 합니다. 필로는 로이드의 할아버지 피리드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이 피리드 스타일이라는 그의 기술을 터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콜린과 크롬은 무르타안에 대해 묻고 알카는 그가 밀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무르타안을 발견하는데 그는 이제 농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에 셀리는 로이드의 가족에게 서명해달라는 결혼 서류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때 용이 집 옆으로 지나가자 아이들은 서류를 종이 화살로 만들어 용을 쫓아냅니다. 셀레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이 마을의 온주된 이유였기에 낙담했습니다. 그날 밤 방문객들은 다양한 괴물고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먹기를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서 먹어보니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이드에게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이드가 여자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자 아이들 중 일부는 라이오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피리드는 대신 필로가 좋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셀렌을 언급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 일로 고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셀렌이 자기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탓하기 시작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셀레네에게 브리트라의 새로 제한된 몸을 보여주고 이전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잠시 후 유이그와 알카는 SUO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앉습니다. 대화 중에 브리트라가 기억을 되찾으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곧이어 무르다하는 마왕에게 조종당하게 된 경위를 밝힙니다. 그는 한 상인이 수수께끼에 알을 주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르다하는 그것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알에서 무언가 나와 그와 왕을 모두 지배했습니다. 무르다한이 상인을 묘사하면서 그 상인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이니? 라는 말을 썼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전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유이그와 팀원들은 최후의 던전으로 알려진 성으로 향합니다. 그 성은 마왕들을 가두는 감옥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브리트라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콜린은 던전에 대한 책을 출판해도 사람들이 믿어줄지 궁금해하지만 크롬은 먼저 곤륜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유이그는 성검이 던전을 열고 마왕들을 풀어주는 열쇠라고 팀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바로 SUO가 성검을 손에 넣으려고 애썼던 이유입니다. 유이그는 성검의 행방을 묻고 크롬은 그것이 궁궐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브리트라 부활 과정에서 유이그는 셀레네로부터 허리띠를 받아 재밌는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이 끝나자 브리트라는 구형 용기에 담겨 있고 알카는 매우 약해집니다. 유이그는 자신이 약한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크롬과 다른 사람들은 친선 경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유이그는 여전히 브리트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유이그는 아자미로 떠나기 전에 숲에서 만나야 한다고 알카에게 말합니다. 유이그와 알카는 숲으로 들어가고 유이그는 함정 구덩이에 알카를 가둡니다. 유이그, 쇼마, SUO가 함께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이그는 브리트라를 부활시킨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봉인했습니다. 유이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막대 사탕을 먹으면서 알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목표는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알카는 유이그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다. 유이그는 무리에 다시 합류하여 알카가 남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나머지 팀은 포털을 이용해 떠나지만 유이그는 나마로이드에게 알카가 숲에 있다고 알린다. 로이드를 숲으로 성공적으로 보낸 후 유이그도 문을 통과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쪽에 도착하자 유이그는 메르티폰을 보고 놀란다. 그는 아자미의 채소를 나눠주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날 후에 유이그는 료의 의수를 사겠다고 제안한다. 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 유이그는 떠났다. 리오는 미나를 만나 함께 병원에 있는 료를 찾았다. 리오는 자신을 조종한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애썼고 그 설명 중에 리오는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니? 라고 늘 묻던 남자가 수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묘사를 계속하면서 그녀는 무언가를 씹고 있는 아이를 언급했다. 리오는 키가 작고 막대사탕을 좋아하는 유이그가 자신이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후에 리오는 왕을 찾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 전시 경기를 연기해달라고 간청했다. 왕은 크롬에게 료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크롬은 그렇다고 말했다. 왕은 료와 셀린이 자신의 딸과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차를 함께 마셨다. 그날 밤 로이드는 숲에서 알카를 찾고 어렸을 적 그 구멍에 빠졌던 적이 있어서 알카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알카와 다른 사람들이 그때 로이드를 구해주었고 그는 그때부터 늘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수호는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코나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난번 로이드에게 패배한 후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알카를 마을로 데려갑니다. 알카와 마을 사람들은 포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포를 이용해 로이드를 마을 밖으로 발사합니다. 시범 경기에서 앨런은 후드를 쓴 사람과 대결하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후드를 벗자 그것은 마코나였습니다. 그녀는 한 방에 앨런을 쓰러뜨립니다. 왕은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수호는 그의 평화 협상 의지를 조롱합니다. 크롬은 움직이려 하지만 쇼마가 나타나 그를 만류합니다. 수호는 왕에게 제안하지만 왕은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왕이 성검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유기에게 계획을 계속 진행하라고 승인합니다. 유기가 경기장에 들어서지만 리오가 이미 그녀의 배신을 알고 있었기에 리호, 실렌, 마리, 필로에게 둘러싸입니다. 유기는 자신이 그들 상대가 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곤륜에 갇혀 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우기는 거대한 메뚜기를 소환하여 시청자와 관객을 인질로 잡습니다. 관객들이 무기를 꺼내자 쇼마와 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왕은 이미 공격을 예상하고 관객들을 병사와 모험가들로 교체했습니다. 머서펀이 현장에 도착하여 쇼마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미소르피는 재밌는 의상으로 변신하고 쇼마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머서펀은 쇼마를 경기장으로 밀어냅니다. 쇼마는 세상이 지루했고 로이드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로이드가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강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온 모든 것은 로이드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를 영궁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쇼마는 머서펀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쇼마는 기습 공격으로 머서펀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마코나는 마리를 보고 놀리기 시작하지만 리오가 나타나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수는 여전히 왕을 위협하지만 앨런이 그의 뒤에 나타나 팔을 잘라버립니다. 수의 팔이 다시 붙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수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모든 것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수는 영웅이자 인간이자 불멸의 죄의 존재인 루운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혼돈에 빠진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끌 희망의 등불로서 수가 창조되었습니다. 알카에 의해 창조되었고 세상이 구원받으면 사라지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는 영웅이라는 개념에 얽매인 미결의 존재로 남았습니다. 수는 완전히 사라지고자 하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물은 바로 로이드입니다. 바로 그때 로이드가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로이드는 너무 순진해서 모든 일이 친선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로이드는 유지에게 그녀가 브리트라를 잡고 있는 구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지는 입에서 막대 사탕을 빼서 골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마코나와 골렘을 합칩니다. 로이드는 골렘과 싸우지만 공격할 때마다 계속 재생됩니다. 리오는 골렘이 마코나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골렘이 유세를 점하고 로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로이드는 속수무책입니다. 로이드는 진짜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메르테핀이 나타나 로이드에게 항상 강하고 고귀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마리와 리오는 마코나를 의식을 되찾게 하고 골렘에서 꺼내는 데 성공합니다. 마코나가 골렘에서 나오자 재생 능력이 사라집니다. 셀리는 유지 뒤로 몰래 다가가 브리트라의 봉인을 훔칩니다. 셀리는 브리틀에게 탈출 방법을 찾지 못하면 혹독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셀린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까 두려워한 브리트라는 놀랍게도 유지까지 놀랄 만큼 봉인을 해제합니다. 로이드는 일어서서 한 방의 강력한 공격으로 골렘을 쓰러뜨립니다. 바로 그때
쇼마와 수가 로이드가 싸우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는 로이드가 이제 영웅이 된 것을 기뻐한다. 그제야 유지는 쇼마와 수가 자신을 도왔던 것이 로이드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리카도 나타나서 여전히 날아다니는 메뚜기들을 모두 없앤다. 그녀는 유지에게 항복하라고 재촉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유지는 여전히 마지막 던전의 힘을 해방하여 그것을 제어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겠다고 고집한다. 알카가 유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쇼마가 그녀를 데려간다. 수는 알카와 싸우고 싶지만 로이드의 영웅적인 장면을 편집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쇼마는 로이드의 더욱 영웅적인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 세 명은 포털을 이용해 도망친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로이드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 후에 로이드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이것으로 영상의 끝입니다.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세요.